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유정안입니다. 45, 인생 절반쯤을 건너온 나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듣고 느끼며 진료실에 앉아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모이고 또 흘러가는 곳입니다. 특히 시니어 환자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는 참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제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이 나이에 그런 게 뭐 중요해요? 혹은 이제는 다 끝난 거죠, 뭐. 그리고 그 말 뒤엔 대체로 쑥스러운 웃음 아니면 어떤 씁쓸함 같은 게 묻어 나옵니다. 마치 누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한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드려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많은 분들이 성생활이라는 걸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손도 안 잡고 대화도 줄고 잠자리에서는 등만 돌리고 자는 게 당연해지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성욕도 떨어지고 관계를 시도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거나 두렵기까지 하니까요. 그런데요, 성이라는 건 단지 육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감은 남아 있습니다. 단지 그 감각이 표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깊숙한 곳에서 묻혀 있을 뿐입니다. 감각은 우리 몸 안에 살아있는 회로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낮은 목소리, 스치는 시선, 그 모든 게 우리 몸 안 어딘가를 울리고 반응하게 만들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회로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약해지고 민감도가 떨어졌을 뿐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기에는 성감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은 감각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하고 외면하고 부끄러워하고 피하면서 감각이 스스로 문을 닫은 겁니다.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손을 잡았을 때 느껴졌던 따뜻함, 함께 누웠을 때 들렸던 숨소리, 부드럽게 어루만졌을 때의 긴장과 안도, 그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이 감각들을 다시 깨우는 건 아주 천천히 문을 두드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성감이 줄어드는 건 단지 신체적인 이유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폐경이나 갱년기 이후의 호르몬 변화, 혈류의 감소, 질 점막의 건조함 같은 생리적 변화가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남성의 경우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서 성욕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사실 이런 생물학적 이유보다 더 큰 건 바로 마음의 거리입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만지지 않고 스킨십 없이 살아온 부부가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면 그 순간 몸보다 먼저 어색함이 반응합니다. 이걸 지금 해야 하나? 이런 내가 이상한가? 하는 마음의 장벽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은 몸 전체를 긴장하게 만들고 감각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면 통증이 오고 그게 두려움으로 쌓이면서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점은 결국 접촉의 단절에서 출발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성이라는 걸 오직 성기 중심의 기능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발기, 삽입, 오르가슴 같은 단어로만 성을 정의해왔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약해졌을 때 나는 끝났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성은 훨씬 더 넓고 깊은 개념입니다. 감정이 움직이고 감각이 퍼지고 몸과 몸이 만나며 주고받는 교감, 그 전 과정을 다 포함한 게 성이죠.
오르가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강한 자극이나 젊은 시절의 폭발적인 클라이맥스여야만 오르가슴이 아닙니다. 가슴이 울컥하거나 눈물이 핑 돌거나 몸 전체가 따뜻하게 퍼져오는 감각도 분명히 오르가슴입니다. 이제는 오르가슴을 다르게 정의해야 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변하지만 감각의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예전에는 몰랐던 느린 감촉, 깊은 숨소리, 함께 느끼는 여운 같은 게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 감각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위한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고 특별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접촉, 아주 짧은 대화, 아주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다시 감각의 회로를 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감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고 단지 조금 깊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고 아주 작은 연결부터 다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폐경 후에도 오르가슴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물음엔 조심스러운 기대와 동시에 이미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듯한 체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을 지나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질건조, 점막 위축, 성기 주변의 혈류 감소 같은 생리적 변화가 있지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그 변화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는 겁니다. 감각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만 자극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다시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은 수동적이다, 느끼는 건 남자 몫이다 같은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자라왔다면 나이가 든 지금 우리 몸이 스스로를 느끼는데 서툴러진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몸과 다시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 서서 내 몸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손끝으로 팔을 쓸어내려보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감촉이 단순한 촉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인정과 수용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성의 성감은 성기에서만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슴, 목덜미, 어깨, 손등, 허벅지 안쪽, 발목 같은 곳도 훌륭한 감각의 지점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관심조차 주지 않던 부위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자극의 세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극의 밀도를 느끼는 연습이죠. 천천히 길게 부드럽게. 오일을 살짝 묻힌 손으로 팔뚝을 쓸거나 복부를 원을 그리듯 만지는 것만으로도 감각은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건 파트너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파트너가 있다면 함께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그 터치 속에 욕망보다는 존중과 연결이 담겨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터치 전에 대화를 꼭 해주세요. 이런 걸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말 한마디가 열쇠처럼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생활이란 결국 신뢰 안에서 시작되는 감정의 교류니까요. 이제 남성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남성분들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발기력을 성생활의 전부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기가 잘 안 되거나 유지 시간이 짧아지면 곧바로 나는 끝났다고 느끼죠. 실제로 비뇨의학과 외래에서도 선생님, 이거 기능이 고장 난 거예요? 라는 질문을 꽤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기능이 아니라 감각부터 다시 살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고 혈류가 줄고 음경 해면체가 예전만큼 팽창하지 않게 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성감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가 다른 방식의 감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발기와 삽입을 중심으로 했던 성생활에서 벗어나 감정 중심, 교감 중심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겁니다. 남성의 감각 회복에는 속도 줄이기가 핵심입니다. 빠른 자극보다는 느린 감각, 강한 자극보다는 깊은 연결, 손끝의 감각을 되살리는 훈련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그 안에서 손가락 하나하나를 천천히 움직여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사소한 자극에도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또 혼자 있을 때 눈을 감고 심호흡하면서 자신의 몸에 집중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슴의 움직임, 복부의 긴장, 허벅지의 감각 이런 요소들이 모여 성감의 회로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정의 흐름입니다. 특히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시선을 마주치고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 순간이 오르가슴보다 더 큰 감각일 수 있어요. 음성, 눈빛, 체온 같은 비접촉적 자극도 충분히 감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감정, 나의 손길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성생활의 토대가 됩니다. 이제는 성을 다르게 정의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빠르고 격렬한 자극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훨씬 더 깊고 진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니어의 성생활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예요. 나의 몸, 너의 마음, 우리의 연결을 천천히 다시 만나는 여정. 그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 오르가슴은 이미 도착해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성감의 70% 이상은 몸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언가를 느낀다고 할 때 그 감각은 피부나 성기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흥분으로 연결시키는 건 뇌입니다. 그래서 오르가슴이라는 것도 단순한 육체적 반응이 아니라 감정과 상상, 기억과 기대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연결이 단절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감정 없는 관계가 반복될 때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성생활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기능의 저하가 아니라 감정 교류의 단절이었습니다. 오래된 결혼 생활 속에서 무뎌진 말투, 잦은 다툼, 함께 있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느샌가 애정 표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점점 이 관계는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감각을 일으키는 뇌의 회로는 이 상황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흥분과 연결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줄입니다. 그 결과 성욕이 사라지고 자극에 무덤덤해지고 결국은 몸도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신체 기능의 회복보다 먼저 감정의 회복입니다.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뭔가 어색하고 멀게 느껴진다면 오르가슴을 기대하기에 앞서 관계의 온도를 먼저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적인 대화를 먼저 꺼내기 어려우면 그 사람의 눈을 3초만 바라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눈을 마주 본다는 건 단순한 시선 교환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무언의 신호이고 상대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존재의 확인입니다. 그 시선이 오르가슴보다 훨씬 더 강한 감각을 불러오기도 해요. 이렇게 감정 교류가 시작되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대화 중에 가볍게 손을 잡고 식사할 때 팔을 스치고 잘 때 등이라도 살짝 닿게 누워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접촉이 위험이 아닌 안정으로 인식되면 뇌는 다시 감각 회로를 켜기 시작합니다. 터치가 주는 안도감, 목소리가 주는 따뜻함, 그 속에서 성적 감각은 조용히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르가슴에 대한 기준도 다시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르가슴은 반드시 어떤 절정처럼 폭발적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몸은 젊은 시절처럼 빠르게 치솟는 흥분보다는 잔잔하게 이어지는 파동에 더 잘 반응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폭죽이 아니라 잔물결처럼 깊고 여운 있게 퍼지는 감각이에요. 강도는 약해졌을 수 있어도 깊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감정의 공명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숨소리를 맞추고 있다는 안정감, 그 안에서 오는 감각의 진폭은 절정이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예전보다 더 감동적인 성경험을 하기도 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마음이 움직이고 그 감정이 몸 전체에 퍼져나가는 경험. 그게 바로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한 성감의 회복이고 시니어의 오르가슴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적인 자극이 반드시 삽입이나 자위처럼 물리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음악을 들으며 누워있을 때, 파트너의 손길이 등 위로 지나갈 때, 따뜻한 물 속에서 자신의 몸을 감싸 안을 때도 오르가슴의 회로는 작동할 수 있어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편안해지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성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만족과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니어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발기나 삽입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절정이 없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그 감각은 어떤 약이나 수술보다도 강력한 회복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숨겨두셨다면 오늘만큼은 그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오르가슴이라는 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감정의 회복이고 감각의 되살림이며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부터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 참 많습니다. 서로 너무 오랜 시간 거리를 두고 지낸 탓에 갑작스럽게 다가가는 게 어색하고 괜히 민망하고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도 생기죠. 특히 시니어 부부일수록 그런 감정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럴 때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성생활이라는 건 결국 다시 손을 잡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손을 맞잡는다는 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당신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언어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추천하는 실천법은 바로 스킨십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볍게 손을 잡기. 식사 전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기. TV를 볼 때 살짝 무릎을 붙이거나 등을 스치는 정도의 접촉. 처음엔 정말 작은 동작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복적인 접촉은 감정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주고 감각의 회로를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해줘요. 포옹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 단 5초만이라도 서로를 꼭 안아보세요. 그때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안고 숨결을 느끼고 체온을 느끼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뻣뻣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몇 번만 반복되면 어느새 그 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포옹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하는 행동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는 감각, 다이어리를 함께 써보는 걸 제안드려요. 아주 간단하게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접촉의 순간, 혹은 파트너에게 고마웠던 말을 메모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손 잡아줘서 기뻤다. 밥 먹을 때 눈 마주친 게 좋았다. 이런 문장들이 쌓이다 보면 부부 사이에 흐르던 막막한 공기가 조금씩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지 성생활의 준비가 아니라 삶 전체를 따뜻하게 바꾸는 작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일상의 리듬을 감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둘이 함께 산책을 할 때는 일부러 손을 잡고 걸어보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땐 함께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기도 하고 샤워할 때 어깨를 가볍게 문질러 주기도 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결국은 성생활의 연결고리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성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감각을 키워나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오래갑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 성생활은 단순히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는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는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화시키며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줘요. 또 성적인 자극은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만듭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우울감이나 불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남성의 경우 성생활을 지속하는 분들이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규칙적인 성관계는 전립선에게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비워내지 못한 분비물이 쌓이는 걸 방지해 주니까요. 여성 역시 성생활을 통해 질점막이 자극을 받으면서 건조증이나 위축성 지렴이 완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자극과 접촉이 몸 전체의 혈류순환을 촉진하고 에너지 흐름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활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성생활을 잘 유지하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 자체가 높습니다. 스킨십을 자주 나누는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애정도 크고 갈등 상황에서도 감정의 회복이 빠르다고 해요. 결국 성생활은 몸의 기능만이 아니라 마음의 회복, 관계의 깊이, 삶의 질을 모두 끌어올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생활은 스케줄처럼 계획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따라가는 흐름이에요. 억지로 타이밍을 정하거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담을 갖는 순간 오히려 몸은 더 굳어지고 감각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은 목표가 아니라 연결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신을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나는 이 나이에 뭘 요즘. 내가 너무 매력이 없어서 그런 생각은 감각의 문을 닫아버리는 원인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력보다 온도예요. 얼마나 뜨겁고 화려한가 보다 얼마나 따뜻하고 안전한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꾸준한 연결 속에서 아주 작은 행동들로 쌓여갑니다. 혹시 지금은 성생활을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오히려 시작하기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내가 내 몸을 다시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걷는 시간. 성생활은 결코 과거의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몸의 건강을, 마음의 활력을,
관계의 따뜻함을 함께 되살리는 강력한 동력이 되어줄 겁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이 나이에도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나요? 그 물음 안에는 희망과 불신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오래 접어둔 이야기였고 너무 멀리 보내버린 감각이었기에 다시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도 선뜻 믿기 어렵고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할까 두려운 마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드립니다. 그럼요. 가능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다시 느낄 수 있어요. 단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준비는 어떤 기능의 회복이나 기술적인 연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여는 일, 감정을 허락하는 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시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먼저입니다. 오르가슴은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일 때 따라오는 감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르가슴을 성적인 정점이나 어떤 성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해요. 오르가슴은 흥분의 절정이기 이전에 깊은 안정감과 감정의 고조가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분들 중에는 젊었을 때보다 지금의 경험이 더 따뜻하고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는 속도와 강도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여운과 연결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체온을 교환하고 말 없이도 감정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 들수록 성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새로운 감각의 문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깥 자극보다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고 몸의 반응보다는 감정의 흐름에 귀 기울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소한 손길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짧은 눈빛 교환에도 뭔가 뭉클해집니다. 저는 이걸 성숙한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의 성이 불꽃처럼 휘발성의 감정이었다면 시니어의 성은 따뜻한 잔불처럼 오랫동안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감정입니다. 더디지만 오래가고 부드럽지만 깊게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성생활을 통해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자신을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의 성은 관계 자체를 위한 것이고 서로를 위한 것이며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파트너의 온기를 존중하고 둘 사이의 공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성의 본질이고 오르가슴이 찾아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손을 놓고 살았다면 이제 그 손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다면 오늘 그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네보면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어색하고 서먹하다면 말 없이 등을 가볍게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의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아있고 우리의 몸은 지금도 연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르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그 연결이 내 안의 감각을 다시 깨워줄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아주 작고 사소한 접촉이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손등을 스치는 가벼운 스킨십이든 눈을 맞추며 나누는 조용한 인사든 혹은 그냥 당신 옆에 있는 게 좋아라는 한마디든 말이에요.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몸을 치료해왔지만 가장 큰 변화는 언제나 감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약이나 시술보다 먼저 사람을 바꾸는 건 결국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성생활이란 건 그런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고 감각을 다시 피어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몸이 기능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의미를 회복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연결될 수 있으며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백세 성건강이라는 이름처럼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과 감정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오래도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더 깊어질 수 있고 감각은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며 삶은 더 진해질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가능성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당신의 감각은 살아있고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